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 이수봉입니다. 불가 이 일에 불가 안 된다. 이 일에 A로서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면만 차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세종실록에 보면 당찬 외교 인물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신유정이라는 분입니다. 1407년도 명나라 사신 황음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서 횡포를 많이 부렸어요. 근데 이제 국경지대에 있던 그 어주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이제 사신이 오면 많은 물자가 같이 와가지고 이걸 막 팔면서 이제 자기 이제 돈도 챙기고 이랬나 봅니다. 당시 신유정은 그 지역의 군사 책임자인 도병마사였는데 황음의 부하가 주민들에게 물건을 강매하면서 막 행포를 부렸대요. 그래서 그 신유정이 횡포를 부리는 부하를 힘센 군사를 시켜서 폭행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황음이 이것을 외교 문제로 삼겠다. 그래서 신유정의 그 군사를 죽이려고 하자 신유정이 배짱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 황음을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관대를 벗어서 땅에 팽개치고 황제께서 우리나라에 어간을 내리시어 똑같이 사랑했는데 지금 관인이 함부로 놀아나니 A로서 그들을 대우할 수가 없다. 내 이놈을 죽인 후에 황제에 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장 큰 칼을 가져와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황음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가지고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사례는 자주 있습니다. 고려시대 서희와 그란 장수 소손영의 담판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소손영이 계속 불순한 태도를 취하니까 서희가 자리를 박차고 화를 내고 나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버렸다 하는 겁니다. 국가 간 외교라는 것도 이런 배짱이 있어야 성공한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복잡한 것도 있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최근 국제적 상황의 본질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 문제점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한번 크게 좀 혼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들이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최초의 합동작전을 전개하고 우리나라 하늘이 떨렸습니다. 우리 군이 러시아 비행기 그 1km 앞에다가 승강탄 20발, 기관포 360발을 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NSC조차 소집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히려 윤두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다, 오작동이다 이렇게 러시아를 비유하는 듯한 발표를 하다가 러시아는 자기들이 정상병이다 이렇게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이런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군은 그게 어디로 얼마나 날아갔는지 추적조차 실패했습니다. 그 미사일이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미사일은 이렇게 이제 타원형을 그리고 날아가는데 이스칸데르형 탄도미사일이니까 수평으로 바로 타겟을 해버리는 겁니다. 감지하더라도 막아낼 대책도 없다고 합니다. 핵무기도 탑재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거리는 제주도 포함해서 한반도 전 지역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거듭된 경고에도 첨단 공격형 무기를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화하려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란으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사격을 직접 지도했다. 26일 노동신문이 발표했어요.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 강행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꼬았어요. 이 지금 한국에 대한 경고이자 무력 시위라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북한의 이런 협박에도 우리 정부는 무대응이 상책이자 자랑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국민에게는 아무런 설명조차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한미일 삼각 동맹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로 북한 동맹체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좀 더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주변 국가의 전략에 대응해서 한수위의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구한말의 조선처럼 나라가 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선군과 민비 그리고 고종이
청나라에 붙었다가 러시아에 붙었다가 일본에 붙었다가 이러면서 결국 망했죠. 자기 주관과 실력 없이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 결국 국민만 죽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관리할 비전이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상황이 더 녹록치가 않습니다. 북측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 1월 초부터 아마 아이오와주부터 이제 유세가 시작이 되잖아요. 최대한 트럼프를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위한 사전 양동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트럼프와 맞춰주는 듯하고 타이발처럼 하다가 갑자기 또 과격한 행동도 하고 이게 일종의 협상 전술이죠. 이 뒷배경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 질서가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재편되는 과정이라 전통적 한미일 동맹관계도 지금 흔들리고 있죠. 북측으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살 5만 톤을 준다고 해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협력해서 받는 문자가 훨씬 더 많다면 한국에 손 빌릴 이유가 없죠. 최대한 몸값과 협상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 동맹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동시 발전, 이게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1965년 체제입니다. 만약 이 체제가 계속 안정적으로 작동을 했다면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까지 건드리는 경제 보복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군데서 터진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일단 아베 정권과는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아요. 둘째, 미국의 트럼프는 소위 반피시주의, 이게 정치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국익 우선주의에 의해서 당선된 새로운 유형의 인물입니다. 이 역시 기존의 동맹 코드와는 안 맞죠. 어차피 올 변화이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성격의 변화와 그리고 4차 산업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각 국마다 새로운 전략이 모색이 되고 이 과정이 한반도에서 뻥 터진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이런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동네북처럼 치인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적 변화의 진원지가 바로 한국의 촛불혁명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이 촛불혁명이 나서 우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어요. 이게 그동안 아베와 미국의 우파 정권과의 어떤 그 전통적 동맹관계가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좌파적 정권이 들어서면서 끌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촉발을 해낸 겁니다. 이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손뼉도 원래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을 미리 잘 보고 국가 발전의 어떤 비전과 전략을 그 힘에 실어가지고 국제관계에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류 보편적 이상을 자유무역과 상호 호혜의 정신으로 인류 공동체 국가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당당히 설파를 하면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풀어야지. 무슨 이놈 저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무슨 조종자 역할입니까? 우리가 당사자고 우리가 설득해 나가야 될 우리가 주인인데 촛불혁명이 뭡니까? 그동안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억눌러 왔던 그런 어떤 일반 국민들의 분노잖아요. 그 분노는 분단 국가에서부터 초래했던 거고 그런 엄청난 국민혁명의 염원을 안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왜 한반도 주변 국가들 상대로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피해받고 억눌러왔던 그런 염원들을 제기하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 외교전을 왜 펼쳐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눈치를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설픈 평화 노선, 어설픈 민족주의 노선 가지고 대북, 대일, 대미관계 이 모두를 무슨 뭐 원칙 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정부 이런 비아냥이나 받고 있는 이런 지금 이제 모욕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까? 최선의 수비는 사실 공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서거 자기 살겠다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아베가 당선되고 제일 먼저 한 게 요시다 쇼인 무덤에 가서 참배한 거지 않습니까? 요시다 쇼인이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가 처형한 이토 히로부미의 정신적 지주잖아요. 요시다 쇼인이 바로 한국을 정벌해야 된다는 정한론의 이데올로그 창시자이지 않습니까? 아베는 그 무덤에 가서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겠습니다 하고 처음 한 행사가 그거였고요. 도대체 정부는 뭔 생각입니까? 지금 수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먼저 선제적인 공격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촛불 시민이 정권을 맡겨준 거예요. 미국도 패싱, 중국도 패싱, 일본도 패싱, 러시아도 패싱, 북한도 패싱.
어쩌려고 이럽니까? 안방에서 죽창가만 부르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민도 패싱할 참입니다 지금.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주제 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닙니다. 흔히 우파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완전 주사파 친북 정권이다. 미국과도 안 좋고 일본과도 안 좋고 전통적 우방을 다 적으로 돌리고 결국 북한에 아부 떨다가 군대 정신도 다 없이 만들고 결국 그래서 공산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 이게 지금 우파들의 비판의 핵심이잖아요. 저는 여기에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완전 주사파 핵심들이 장악해서 서서히 북쪽과 합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음모론적 비판인데 제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비판을 더 들어가 보면 문재인 정권과 촛불시민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촛불시민 전체까지 다 모욕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비판의 결론은 다시 박근혜 정부로 돌아가자. 과거에 대한 호출입니다. 이건 과거로 돌아가는 비판에 불과해요. 이거는 한국 국민을 갈라놓는 비판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미래를 가기 위한 비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3에서 하는 비판 그리고 국민이 하는 비판은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권과 촛불 시민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하다가 촛불혁명에 올라타서 정권을 잡았지만 지금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촛불은 친북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고 그냥 반미도 아니에요. 단지 정의가 아닌 것에 분노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문제는 이 에너지가 지도하는 정파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소련의 러시아 혁명도 사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 러시아 국민들이 앞지에서 받아오다가 생긴 엄청난 에너지가 볼셰비키가 이걸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결국 수많은 몇백만 명의 그 억울한 희생도 만들어내고 역사적으로 결국 공산주의 파산도 초래한 이런 비극을 초래했죠. 우리 국민들은 그런 모든 역사적인 어떤 그 진리 앞에서 정말 현명하게도 평화로운 그런 혁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촛불 국민들이 그 운전을 문재인 정권에게 맡긴 거죠. 문제는 이제 문재인 정권입니다. 솔직히 정말 어설픈 주사파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고 국제 외교는 빵점이고 지금 세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실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적 자원은 하나도 준비가 안 됐고 하루도 빨리 교육혁명이 진행돼야 되는데 여전히 좌파적 세간에 지금 갇혀 있고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한 산업정책이 시급한데 실질적인 일은 안 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에 맡긴다면서 또 정부의 책임 있는 일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이런 어지러운 정체 속에서 발전시킬 비전이나 계획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얻어터지는 그런 꼴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속상한 거잖아요. 이런 게 정말 우파들 주장대로 진짜 청와대가 어설픈 삼류 주사파들에 의해서 장악돼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주사파라는 게 뭡니까? 정통성을 북한에 주고 그쪽 눈치를 보면서 한국 정치를 하는 정치 집단 이게 주사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권 운영을 하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외교를 하니까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과의 관계도 다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에게 장악당했다 이런 말이나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할도를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휴가를 안 가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그 참모진들한테는 이게 뭐 피해가 없도록 그래도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오늘 TV 방송에 들었어요. 이거 뭐 회식 갔는데 직원들한테는 맛있는 거 뭐 다 시키십시오. 나는 짜장면 뭐 이런 겁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휴가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게 참모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1시간이면요. 이게 국민들한테는 한 달입니다. 권력의 시계라고 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의 시계보다 몇십 배가 빠른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일하라고 그렇게 많은 월급과 그렇게 많은 권력을 쥐어준 거잖아요. 휴가 안 가는 쇼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 거를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여야가 어디 있어요? 당장 여야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진단하고 국가가 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초당적 대책을 세우는 이런 노력을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소수 정파적 시각에서 국정을 운영하면 구한말처럼 나라 망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 눈뜨고 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국민들은 정말 심각한 의심의 눈초리로 문재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안 보입니까 이게? 어설픈 민족 감정이나 무기력한 대북 정서가 만연을 하면요. 경제는 폭망하고 서민은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한 짓이라고 비웃는 북측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맞서고 그리고 내부의 힘을 결집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이 문재인 패싱을 선언하기 전에 정파를 뛰어넘는 그런 비전과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